예, 안녕하세요. 아마도 2018년도였을 거예요. 그때 제가 여의도 당사로 조은진 대표님을 만나러 갔었어요. 가서 그때 미국 교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근데 뭐 사실 이분에 대해서는 웬만한 한국 사람 다 알아요. 누군지를. 그래서 제가 이분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아마 제가 비례대표에 대한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물론 뭐 조은진 대표님도 이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비례대표로 이분이 우리 당에 들어오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조은진 대표님이 제일 첫 마디가 우리 당에 얼마큼 기여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저는 물론 그분이 우리 당에 들어온다면 저희가 뭐 그때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웠을 때니까 그래서 그분이 재정적으로 우리한테 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건넸었고 그러는데 조 대표님의 첫 말씀이 당이 얼만큼 기여한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분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을 했죠. 제가 좀 의기양양하게 뭔가 좀 좋은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는데 조은진 대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그분이 뭐 한국에서 사는 게 아니니까 뭐 우리 당에 기여를 할 수가 없었고 물론 뭐 미국에서도 태극기 집회가 열린다든가 이런 게 했지만은 그분이 그런 거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 이후로 그분 물론 뭐 거기 그날 조 대표님하고 만난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도 순화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는데 그 이후로 그분한테 그 말을 드리기는 좀 어려웠었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제가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뭐 다들 요즘에 뭐 잠도 못 자고 이러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 뭐 유튜브를 보다가 이봉규 씨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김경재 뭐 다 공인이니까 제가 이름을 말씀드릴 수밖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김경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총재가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 김문수 대표가 조은진 대표하고 당을 합친 그 건에 대해서 물론 뭐 저도 우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우려는 하고 있었지만 뭐 그런 말씀은 제가 드릴 거는 아니고 제가 그 김경재 총재가 하는 말 중에 놀란 것은 굉장히 엉터리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뭐 우리가 나이들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살다 보면 사실 우리도 사리 판단이 되잖아요. 뭐 유명한 분만 사리 판단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긴 하지만 또 그분들이 무슨 직책을 달고 있으면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분들이 말하면 우리가 많이 듣기를 하죠. 그러는데 그분이, 조은진 대표가, 조은진 대표 옆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원수를 진다, 좋지 않은 악감정을 가지고 떠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례를 드는데, 참 어처구니 없죠. 어? 우리가 김경재 총재보다 알면 더 많이 알고, 그런데 김경재 총재가 누구 말을 듣고 말하는지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나 공연하게 떠드는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 그렇게 그 떠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간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떠드는 말이 하나도 공감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정강훈 목사가 지난번에 요거는 제가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당을 만들고 난 후인지 전인지 당을 만들기 전인지 모르겠는데 한교안을 만나서 비례대표를 정강훈 목사가 있는 그쪽으로 달라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한교안이가 거절을 했다고 한 거는 저희가 다 듣고 있는데 어제 그 유튜브에 나와서 자기네들은 김문수를 빼고 자기네들은 다시 한교안 쪽이랑 합치든가 해서 비례대표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뭐 어처구니가 없었죠. 응? 그러면서 이 사람 김경재 총재가 하는 얘기가 조은진이 뭐 공천 장사를 한다는 둥 이렇게 엉터리를 얘기를 하면서 모함을 하는데 김경재 총재가 그 강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저는 뭐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시든 상관이 없지만 그런 얘기는 그 굉장히 다분히 그 사람 그렇게 말을 김경재 총재한테 어떤 말을 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의 우리가 그 사람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말만 듣고 그런 엉터리를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조은진 대표는 집 대출 받아서 5천만 원과 또 지난번에 그 조은진 대표가 낸 책 그 판매 대금 4천만 원을 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 당에서 젊은 후보들이 후보로 나갈 때 그 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재 총재는 알지 못하면서 무슨 공청장사니 하고 있어요. 조은진 대표가 공청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2018년도에 조은진 대표를 만나서 얘기했을 때 첫마디가 조은진 대표가 그 미국 교포 알아요. 너무나 유명한 분이고 굉장히 부자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한마디가 그분이 당에 얼만큼 기여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한 분이에요. 남의 집안의 사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구독자 엄청난 구독자 가지고 있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화당 자유공화당 당원으로서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 김문수 대표랑 조은진 대표랑 당이 합쳐돼서 여러 말이 많은데 제가 또 며칠 전에 뭐 사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엄청 많이 뺏기죠. 뭐 그것을 보면서 제가 저 나름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제 나름이지만 그렇지만 본인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죠. 본인들 김경재 총재도 얘기를 했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정준길 변호사가 또 정강원 목사 변호를 하게 됐다고 합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강원 목사를 면회를 했다고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음해적인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거는 김문수 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정말 요즘에 보면서 쓸만한 인간들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마찬가지고 그 외에 박 대통령을 위한다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쓸만한 사람들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정준길 변호사가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애 씨가 유튜브를 올린 게 있어요.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 긴 침묵을 깨다 파면 무효 소송의 응답 이렇게 유튜브를 올렸어요. 그런데 요 유튜브를 누군가 저한테 보내준 거를 보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긴 유튜브는 아니었는데 그걸 보면서 목소리가 익숙한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났어요. 다 듣고 나서 그 유튜브의 목소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김경혜가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다른 이름을 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 메시지를 보내준 사람은 제가 알지도 못한 사람인데 지속적으로 저한테 제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김경희의 이 유튜브 보고 제가 깨달았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보내준 유튜브가 이런 내용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장고 대통령 박근혜 장고 끝에 다시 일어서다 만국의 불법 뭐 등등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2020년 아마 이 내용이 김경애가 자기 유튜브에서 뜨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2020년 2월 10일 검사 출신 정모 변호사를 탄핵 무효 소송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시고 곧 변호사를 통하여 탄핵 결정에 대한 부적절함의 주장을 피고 답변서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시게 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님의 답변서는 소송 원고들에게 확보되는 대로 공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준길 변호사 뭐 하는 겁니까? 응? 조은진 대표가 박 대통령을 판 게 아니고 정준길 변호사는 이거 물론 뭐 정준길 변호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여기에 변호사라는 게 정준길이라고 어디선가 또 나왔었죠. 정준길 변호사가 여기저기 몸담고 싶어 하는 거 저는 알아요. 정준길 변호사하고 유해가 박 대통령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고 열심히 사람들 모으는 거 저희 알고 있는데, 거기에 그 유튜브를 할 때마다 거기에 댓글 다는 사람들이 왜 조은진 안 하냐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박 대통령은 무죄 석방하라고 벌써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월 15일 날 17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법원에 사람들이 서명한 것을 법원에 냈어요. 에? 그랬는데 뭐 또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정준길 변호사가 우리 공화당에 그렇죠. 그 전에 우리 공화당에 와서 조은진 대표 보고 서명하라고 했다는데 뭐 우리 공화당을 조은진 대표를 또 자기네들이 정준길 씨가 하는 그 형 집행 정지 신청에 끌고 들어가서 뭐 광고용으로 써먹고 싶은가요? 예? 물론 뭐 저도 안 하는 것보다 박 대통령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을 잊혀진 대통령으로 두는 것보다는 누구라도 어떻게 떠드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과연 형 집행 정준길 씨하고 유해 씨가 하고 있는 형 집행 정지 신청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도움이 되는 건지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준길 씨하고 유해 씨하고 열심히 형 집행 정지 신청하라고 사람들 모아서 그 연락처 받아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네? 저희 쪽의 사람들 보고 뭐 새누리가 박 대통령이 지어준 진정한 이름이라고 새누리 돌아와라고 메시지 보내고 있는 거 다 저희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쓰려고 열심히 형 집행 정지 신청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주소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정말 사람들이 양심이 없어도 제가 정준길 유해 씨에 대해서 다른 얘기도 알고 있지만 제가 그 얘기는 제가 공개 방송에서는 하진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사실이고 제가 본인한테 듣질 않고 뭐 건너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조은진 대표가 2017년 5구 대선 때 물론 그런 투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는 당연히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떠들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떠들어 주길 바랬고, 그랬으면 자한당은 진작에 깨져서 새로운 보수 우파가 태어날 거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조은진 대표가 끝까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은진 대표를 밀어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어요. 근데 선거를 치르고 나서 물론 뭐 정강용이가 어떻게 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었고, 5월 9일 선거가 끝나고 5월 11일 날 이틀이 지나고 난 후에 정강용이가 조은진을 내보냈어요. 정강용이가 조은진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허평은 장군, 정명씨 이렇게 다 정강용 씨한테 반대를 했었고, 그 당시에 변희재는 당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탈당할 것도 없이 그쪽 새누리 쪽하고는 더 이상 활동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런 사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미팅을 우리가 마포에서 했었고, 저도 그 자리에 갔었는데 그때 변희재 씨가 그 미팅을 주도를 했었어요. 조은진 대표가 그 당시에 태극기 국민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변희재 씨랑 했었고, 또 그 당시에 조은진 대표는 굉장히 망설였어요. 그 망설인 것에 대해서 허평한 장군도 못마땅해 해서 나도 이러면 안 하겠다라고 해서 한동안 저희들 모임에 나오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어떻게든 정강용 씨하고 해보려고 유해빈, 지금 우리가 안 보이지만 유해빈이가 열심히 그 새누리당 사이에 쫓아갔었고 밤을 새기도 하고 많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정강용이하고 어떻게든 당을 꾸려나가려고 했지만 정강용이는 전혀 관심이 없었었고, 그리고 5월달 말쯤인가 6월달 초에 구속이 됐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월달에도 많은 사람들이 새누리당에 가서 어떻게든 당을 정상화해보려고 했지만 당에 있는 사람들, 정강용 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하고 관심 없었고 우리한테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더 이상 그 당에 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 7월 달인가 이때쯤에 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은진 대표를 졸라서 우리가 당을 만든 거였어요. 조은진 대표는 당시에 얼마든지 자한당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은진 대표를 정말 울면서 붙잡고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당을 만든 거예요. 조은진 대표가 당을 만든 것에 대해서 욕심을 냈다. 이 말은 정말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공천 장사를 했다? 이 말은요. 당신네들이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그렇게 해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은진 대표 국회의원 하나로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도 없이 당비를 내면서 우리가 집회를 해왔고 당비를 내면서 우리가 당을 꾸려왔지 조은진 대표가 욕심을 내서 한 거는 그리고 만약에 조은진 대표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냈다면 우리가 이 말만은 당신네들 그랬잖아요. 홍문정 사태 났을 때 우리를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런 이 극성인 우리 당원들이 조은진 대표를 가만뒀을 것 같아요. 우리도 알 만큼 알아요. 우리가 서로가 안 나와서 어떤 당의 당이 돌아가는 사정을 몰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소문들을 나누고 했을 때 우리의 판단력이 그만큼 당신네들처럼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을 끓여오고 이만큼 해온 것은 정말 우리가 욕심이 없었고 그런 욕심이 없다는 생각으로 조은진 대표를 밀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지. 조은진 대표가 개인 욕심을 가졌다면 물론 가질 수도 있겠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조은진 대표가 지금 상황에서 욕심을 못 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대로 된 국회의원이 누가 있다고. 하여튼 저희는 조은진 대표가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낸다고 생각지도 않거니와 그리고 3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가진 비난을 다 들어가면서 이런 정말 이런 자기가 이런 가진 욕을 다 들으면서도 어떤 개인 욕심을 가지고 했겠어요. 당에 돈이 있어서 그럼 당에 돈이 있으면 조은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에? 우리 공화당 당원들 지금 거의 자원봉사 하듯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딴 당회처럼 그렇게 아니면 딴 기업들처럼 그렇게 높은 직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 공화당 지금 자유공화당이라고 하지만 정말 눈물 나는 당이에요. 당신네들이 우리한테 호언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예?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가 뭐 어제 미래한국당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유영아 변호사는 대통령의 그 시중 들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뭐 보면서 참 뭐 안쓰럽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지만 유영아 변호사의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였나요? 우리는 조은진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목표를 한 번도 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박 대통령의 탄핵은 이 나라의 탄핵이고 법치가 무너진 것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노해서 나왔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뜻을 조은진 대표가 같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유영아 변호사는 목적이 뭔가요? 유영아 변호사는 대통령이 시중들면서 자신이 국회의원 되는 게 목표였었나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미래한국당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지 우리는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영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지역구에 나가도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뜻을 가지고 미래한국당 그 비례대표를 그냥 공짜로 얻겠다는 그 욕심으로 미래한국당에 들어갔나요? 지금까지 자한당 얼마 전에 그 배신자들하고 당을 바꿔서 이름을 바꿨지만 자한당이 어떤 일을 해왔나요? 대통령을 내쫓고 그 이후로 이 사람들이 이 자한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네?
당을 블레스 나갔던 똥바른 당에 있던 나간들을 다 받아들이면서 우리한테 어떤 변명이라도 한마디 했나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얘기 한마디 한 적 있어요? 지금 문재인한테 정권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서 한마디도 말도 없이 저는 솔직히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나라가 망했다 어쩐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속았다는 느낌을 한두 번 가진 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라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나라가 망했다고 하고 집회 나가서 소리 지르고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했던 우리는 정말 밤낮을 자지를 못하고 이렇게 나라가 망했다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유영아 변호사마저도 아무 말 없이 들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는 정말 속았다는 느낌 들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싸워왔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당신네들은 히덕거리면서 우스가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 나와서 가진 멸시를 받으면서 나라가 망한다고 소리치고 울면서 잠을 못 자고 있었던 우리가 정말 속았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됐지? 하는 느낌을 정말 여러 번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싸워왔나요? 그리고 유영아 변호사는 작년에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한테 대통령 고맙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말씀 전해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왜 싸웠나요? 우리가 정원진의 개인적인 욕심을 달성해주기 위해서 싸웠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어제 3월 5일날 정규재 씨 방송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규재 씨가 하는 얘기가 한 2달 전쯤에 유영아 변호사를 만났는데 굉장히 우울해 있다. 침울해 있다. 저 이 얘기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유영아 변호사는 사실은 제가 한 2달여 전에 꽤 긴 시간을 같이 식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너무 비관론에 우울증적 그 비관론에 절어 있어서 제가 오히려 당신이 그러면 어떡하나, 당신이 그러면 어떡하나, 당신이 좀 밝게 웃어야 된다, 당신이 그렇게 우울증적인 표정을 하거나 언어적으로 우울증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그 박 대통령에도 그게 전염된다. 당연히 문재인이가 하는 거 보고 잔당이 하는 거 보고 우리는 잠 못 자고 우울하고 우린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정말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만이라도 국민한테 알려줘야 해서 소리치고 있었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우리 집에 한 번이라도 나와봤나요? 그러면 작년에 뭐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작년에 대한애국당이었었죠. 뭐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하셨고 왜 전해주셨나요? 최소한 나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나이든 분이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는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혼자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힘들죠. 이 나라가 망하고 있고 자한당이 하는 거 보면 희망이 없었죠. 그렇지만 최소한 나와서 이런 분들이 힘없는 이런 분들이 열심히 보고 있는 거 보고 힘을 내도록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었나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마디도 없이 미래한국당에 가서 비례대표를 거저먹겠다? 김경재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정준길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유영아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조은진 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이 나라 법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네? 저는 솔직히 유영아 변호사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화가 나요. 박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왜 유영아는 입 닫고 있는지 저는 정말 화가 나요. 박 대통령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 유영아 변호사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요? 떠들어야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야죠. 에? 세상이 각성하고
알도록 떠들어야죠. 박 대통령을 계속 저렇게 감옥소에 놔둘 건가요? 왜 안 떠들어요? 예? 작년 4월 16일 날 구속 만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형 집행정지 신청했어요. 그때에 대통령께서 칼로 벤 듯 불에 댄 듯 하다는 거 보고 저희 다 놀랐어요. 저희가 그냥 그러려니 불편하시거니 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몸이 아픈 줄을 생각을 못했어요. 또 내가 아프지 않으면 사실 남이 아무리 아프다고 그래도 그만큼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저희 다 놀랐어요. 저희들 많이 울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9월 달에 대통령 그렇게 병원 가실 때 저희들 놀라고 울었어요. 유영아 변호사는 왜 가만히 있었어요? 떠들어야죠.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야죠. 박 대통령이 안 계시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싸웠겠어요. 저는 편지 쓸 때마다 박 대통령께서 건강하게 버텨주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계속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유영아 변호사는 설사 대통령이 말렸어도 네? 설사 대통령이 말렸어도 떠들었어야죠. 박 대통령을 더 일찍 병원에 보내드리게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도록 했었어야죠. 왜 대통령께서 위생 처리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되더라고. 왜 버려두셨어요? 하여튼 저희는 조은진 대표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지금까지 싸워왔듯이 박 대통령의 퇴락은 잘못된 것이고 이 나라 법치는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싸울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싸울 겁니다. 예? 그리고 민초들이 만든 정당, 전 세계 하나 있다는 정당 우리는 지켜나갈 겁니다. 우리는 이 선거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 김경재 총재든 정준길 변호사든 유영아 변호사든 한교안 대표든 우리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들이 지금까지 눈길 한 번 준 적도 없고 온갖 멸시를 받아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지켜왔던 우리가 생각했던 정의, 진실 그거 믿고 우리는 지금까지 싸운 대로 싸워나갈 겁니다. 분명히 대통령께서 태극기 국민들은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로 합치라는 뜻은 저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작년에 우리한테 고맙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죠? 그리고 우리마저 무너지면 정말 이 나라는 무너져요. 우리마저 이 정의를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죽어요. 옛날에 안중근, 유관순 그분들이 누가 그분들 보고 싸워달라고 했던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믿었던 그 진실, 정의 그것으로 싸웠어요. 마찬가지예요. 박 대통령이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신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박 대통령이 곧 나오실 거라고 믿고 또 이 탄핵은 잘못된 것이라 믿고 우리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도 흔들림 없이 이 선거를 해나가기를 바라고 저는 조은진 대표님이 흔들리지 않고 김문수 대표님하고 흔들리지 않고 이 선거를 치르기를 바랍니다.